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장 그리고 국장 네. 전체로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고 반도체 시장 네. 그리고 각 이벤트 한번 살펴보는 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화면의 제목은 뭐 선별의 시대 흔들리는 장에서 중심 네. 잡기라고 해놨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멋있습니다. 중심을 잘 잡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우리 아까 김종효 이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미국장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면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인텔의 그 유상증자로 인한 충격이라고 하죠. 충격이라는 반도체 업종들의 하락, 대부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시장이 강하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되면서 인플레이션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런 네.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율이 지금 1,400원대 붙어서 가면서 이제 환율에 대한 부담.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야간 시장에 전체적으로 요약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3대 시장 전부 하락 마감했습니다. 큰 하락은 아니었지만 저희 그 특히 반도체 쪽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네. 시작을 했는데 역시 장 초반 우리 한국 시장이 약하게 출발했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이제 3%씩 빠지면서 약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극적이게도 오전 10시 5분경을 넘어가면서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동반 상승 나오고 삼성전자 쪽이 더 강하게 네. 한때 5%까지 넘어가면서 저희 SK증권 센터 안에 이제 PB룸에서는 네. 우리 직원들 간에 이게 약간의 한웃음까지 나오면서 그래요? 일단은 아무리 전날 코스닥에서 6%가 넘는 강한 상승이 네. 나왔지만 결국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돌아서려면은 좀 우리 큰 형님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힘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쉽게도 장 마감에는 조금 상승분을 돌려놓으면서 네. 그 지수로 봤을 때는 6,345포인트 0.7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0.39% 상승한 857포인트로 네.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김종효 이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이끌어가는 장세 속에서 전날 코스닥 시작에서 대부분의 장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네. 오늘은 지금 쉬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나쁘지 않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시장과 그 자산 그리고 종목들은 약간 평균으로 회귀하는 속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오르면 또 평균 가격으로 네. 돌아오고 많이 빠지면 또 반등이 나오고 그런 시장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종목들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저점 대비해서 30% 이상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점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또 반대로 생각하다면 단기간의 반등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혹은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 과정 속에서 기회가 온다면 조금 이렇게 네. 비중 조절을 하셔서 네. 또 종목 다양화를 꽤 보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는 결국은 대장은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가 아니다. 이런 부분 네.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화장품 업종도 있고 그 전날에도 태양광, 네. 2차 전지 이런 섹터도 아직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는 거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화장품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파마 리서치 피부가 좋으신 것 같아요. 선크림 좀 바르고 왔습니다. 그래요? 대부분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파마 리서치가 좋으면은 그러면 리쥬란을 한번 해봐야 되나? 해보세요. 직접. 네. 오. 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 좋다면은 제 아내를 통해서 후기 같은 걸 그렇죠. 물어보고. 이거 써봐, 저거 써봐, 오. 이거 써보자 이런 식으로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너무 좋아하시겠는데요? 네. 반대로 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주들이 실적도 되게 좋습니다. 실적도 네. 좋고 그 남은 갭들이 얼마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들어갔을 때 기대 수익이 얼마냐가 중요한데 돌이켜 보면 지난 7월달 힘든 시장이었죠. 네. 대형주들이 많이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과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이런 화장품주들이 의외로 또 받쳐주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하면서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만 놓고 본다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 소비 패턴 그리고 흘러가는 흐름들 그리고 해외 반응들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부터도 기대 수익률을 좀 높여갈 구간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이어서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제 반도체 대장주들 조금 더 점검을 해보면 네. 한 문장으로 소개를 한다면 네.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아까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23만 9,500원 오늘 플러스 네. 4.13% 강하게 네. 반등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하이닉스가 같이 동반 상승하지 못하고 0.35%에 그치면서 142만 5천 원에 마감을 한 걸 확인을 했는데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이제 이 향후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는 건지인데 저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지금 노사 성과급 관련된 이슈들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상승 근거 신중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에 대한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네. 뭐 삼성전자도 뭐 60만 원, 70만 원, 뭐 80만 원 이야기들도 있고 하이닉스도 갭들이 그 밴드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네. 뭐 가장 낮게 보는 곳은 140만 원도 있고. 아, 그럼 지금이 네. 지금이 고가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닥. 네네. 네. 뭐 위로 봤을 때는 470만 원, 500만 원. 그래서 안원쌤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500만 원까지 보는 그런 맞아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 여기서 좀 살펴볼 거는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빠졌죠. 반토막. 네, 맞아요. 고점 300만 2천 원에서 비교했을 때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1년 전으로 시계를 좀 되돌려 보면 거기에서 작년 8월에서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 6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국가의 대형주 뭐 1등 2등을 다투는 어떤 종목이 1년 사이 6배가 올랐다. 이거는 결코 엄청난 작게 거죠. 오른 네. 작게 오른 그 구간 아닌 것 네, 같다고 엄청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신중론과 상승론과 두 개 사이에서 저희 투자자들은 아주 기민하게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어떤 선택의 갈림길일까요? 묘미를 어떤 그래요? 선택의 묘미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또 들으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이제 보니까 오늘 또 V 코스피라고 하죠.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얼마 전까지 저번 달까지만 해도 되게 상승이나 하락이 많았었는데 이번 달이나 아니면 다음 달부터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좀 이제 안정성을 찾아가지 않나,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혹시 이런 거는 전문가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없다면 네. 저희가 이렇게 수익 구간이라든지 어떤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변동성이 줄어든다고 좋을 것까지는 않습니다. 투자자가 바라는 그 변동성은 우상향하는 변동성이지 않겠습니까? 하향하는 변동성에 대한 고통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변동성 구간들을 잘 활용해야 항상 계속 이렇게 오르게만 한다면 그 신규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아까 평균 회귀하는 법칙처럼 어떤 이유를 달고 올라갔다면 어떤 이유가 나타나서 또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구간들이 반드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그 명분들이 어떤 해외에 있어 있건 아니면 기업 자체에서 나타나건 정책적인 것이건, 근데 그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게 주가의 본질이고 그 본질 속에서 우리가 투자자들은 어떤 좀 즐거움을 그리고 그 고통과 즐거움 사이에서 예, 줄다리기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날카로운 또 전문적인 또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질문이 좀 날카로웠나요? 네, 후배가 될 만한 자질이 좀 보입니까? 바로 저희 센터로 한번 가서 뽑아주신다면은 또 이제 동료로 언젠가는 같이 만나셔서 그럴 수 있죠. 어, 사람 일을 모르는 거고 그럼요. 주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주가는 진짜 아는 사람이 없죠. 정답도 없고.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이렇게 이걸 보다 보면 또 네. 전문가님만 따라가면 또 네, 이제 재밌는 상승의 즐거움을 함께 느끼실 수 있으니까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가보도록 하죠. 예. 앞서 말씀드린 주주 환원에 대한 이슈들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환원 규모가 한 200조 원이 된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경영금의 50%를 쓴다고 하는데 이 금액들이 이제 어느 정도가 될지 그리고 뭐 소각하는 금액들이 얼마가 될지 이런 부분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조의 성과급 직원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들이 최근에 장관님이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하셨죠. 네. 이거는 주총이라든지 회사의 주인, 그 투자자 네. 들의 어떤 승인이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우리가 회사가 장사가 잘 되고 한다고 해서 종업원이 내가 그 수익을 좀 쉐어해라 한다고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엉둘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 4분기 안에 하는 정책들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8월 안에 발표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되면 아까 오늘은 삼성전자 많이 오르고 하이닉스 못 오르는 것들에 대한 그 갭들이 어느 정도 좀 상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중론 관전 포인트에서 보시면 네. 이제 현금은 쌓여도 주가는 제자리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375원 배당을 하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인데 아마 뭐 아껴놓은 복병이 또 있지 않나 투자자로서 그리고 네.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 방향을 찾아가는데 좀 더 그 기준점으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또 그런 얘기도 제가 봤는데 한국은 주주가 그 회사의 일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는 뭐 주주가 회사의 일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또 그 주식을 산 사람이 그냥 경마장 막권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뭐 그렇게 막 그만큼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도 좀 이 부분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네. 이제 투자 스타일과 투자를 대하는 자세 같은 부분들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식 투자나 이런 자본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이겠죠. 투자에 대한 수익과 그 보상일 텐데 너무 보상 쪽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를 하시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HBM이 어떻고 어떤 반도체가 어떻고 지금 뭐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고 그쪽에서 쓰는 그 메모리 단가가 어떤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알고 다 계실지. 알고 있나 네. 그 사람 그 이제 우리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죠. 근데 반도체가 특히 더 복잡해서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실생활에 우리가 직접 우리가 휴대폰에도 들어가 있고 노트북에도 들어가 있지만 체감하기는 어려운 네. 부분들이 있다 보니 맞아요. 아까 뭐 화장품 같은 부분들이 제가 바로 맞아요. 써볼 수도 있고 쓰면은 또 이제 이렇게 네. 피부가 좋아지는 걸 아유, 알 수가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HBM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 쓰인다기보다 또 AI 그 서버나 뭐 AI 관련 기업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아이폰을 쓰면은 이게 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플에 투자해야겠다 아니면 화장품을 직접 써보시고 여기 투자하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반도체는 우리가 공부하고 또 기사로만 접하고 좀 피부에 와닿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향후 이제 이런 우리 방송들 네. 골든 포커스라든지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투자 마인드에 대한 정립과 네. 투자 스타일의 어. 원칙 정립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기회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네. 또 이어서 네, 그럼 보도록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시장에 네. 대장들이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네.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과연 수익이 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렇습니다. 네, SK증권 리서치 센터의 이제 연구위원님이 네. 주말에 발간한 따끈따끈한 저의 제목인데요. 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역시 이 내용 짐작하셨겠지만 네.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에 어떤 기회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작성하셨겠지만 예상을 하셨겠지만 네. 막상 이렇게 현실이 되고 보니 제목 정말 잘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지수가 지금 최근 9,300 갔다가 지금 6,000, 5,000까지 가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들 슬렁슬렁 하는데 체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반도체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 다른 종목이 오른다고 해서도 체감이 되지가 않고 이제 지수가 오르려면은 두 종목들이 올라야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실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국면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뭐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로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을 좀 발굴해내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적으로 저 레버리지라든지 그 수급 솔림 효과가 이제 조금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향후 그런 기회들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굴하는 그런 노력들 뒤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봤을 때는 저 삼성 자이언트 보조 두 자릿수 조정을 최근에 하락을 했지만 반도체 네. 코스닥 쪽에 소부장이라든지 중소형 주동에서는 선박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된다고 이어가겠지만 이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기보다는 파도를 타면서 올라가는 모습 그러면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파도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골든 포커에서는 파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물타기도 있고 네. 불타기도 있습니다. 네. 물타기도 있고 불타기도 있는데 최근 1년 동안에는 불타기가 아주 유효한 시장이었습니다. 네. 6월 달까지는. 네. 그러나 7월 달 시장이 꺾이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네. 작년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샀다. 네. 10주를 사서 뭐 30만 원까지 올라갔다면 수익이 2배가 되지 않습니까? 네. 뭐 200%, 300% 수익이 나는 구간인데 분위기 좋아. 이거 더 갈 것 같아. 네. 60만 원, 70만 원 간다. 네. 그럼 내가 여기서 다른 자금들을 더 모아서. 불타기를 하는. 네. 예를 들어서 35만 원에 고점은 38만 원이었지만 한 35만 원에 이른바 네. 불타기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네. 그러면 900만 원을 내가 원금을 더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약 26주를 추가 매수를 더 할 수가 있게 되는 네. 거죠. 근데 지금 가격이 23만 원, 4만 원 경에서 네. 머무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평균 단가는 끌어올리고 하락했을 때는 네. 내 전체 원금에서 빠지기 때문에 손실의 폭을 키우는 네.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현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저희가 제발 좀 파세요 해도 마시고 오히려 돈을 더 가져오셔가지고 이걸 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계산을 해보면 이 투자 원금은 내 원금은 1,000만 원이 되고 평균 단가는 28만 원이 되지만 평가 금액은 줄어들고 평가 네. 손익은 한 18%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은 이렇게 되면 과연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을까? 대부분 못하죠. 투자자들이 못하고 네. 지금 거래대금이 이번 주 들어서 그 연중 최저점을 형성하고 네.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투자자들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네. 파는 거는 당연히 이제 가격이 묶여 있으니까 팔지 네. 못하고 사는 거는 사실 총알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최근 레버리지 관련된 문제가 돼서 5월, 6월 달까지 저희 증권사 현장에서는 신용이라고 하죠. 네. 레버리지를 써서 그 단일가 종목 레버리지 말고 증권사에 돈을 빌려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서비스가 있는데 네. 한도가 생길 때마다 모수분들이 다 들어왔어요. 나오면 바로 다 사용합니다. 오픈되면 하루에 저희가 네. 8시 오픈하면 뭐 10시가 되기 전에 다 소진되고 왜 안 되냐 이런 항의를 사고 받는 싶다. 정도. 사고 싶다. 사야죠. 그때는 샀어야 되는 좀 분위기였잖아요. 좀. 근데 온도차가 너무 심합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한도가 남아 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레버리지를 써도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단일가 레버리지를 별개로 추가로 내가 2배로 더 사서 나중에 올라갔을 때 좀 짧게 자금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이럴 때는 위축된 심리로 인해서 오히려 매매와 투자가 좀 위축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좋아요. 이제 뭐 물타기 불타기 얘기했을 때 좀 생각났던 건데 저희 이제 학생들끼리는 되게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고점에서 이제 최고점을 뚫을 때 그때 불타기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어차피 가격은 내려온다. 그때 물타기를 해서 사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논쟁이 많은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승장에서 불타기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저점이 왔을 때 사는 게 맞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 상승장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사실은 알 수 있는 건데, 그럼 내가 이거 상승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불타기를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예시를 든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7월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는 불타기 실패한 거죠. 네. 예, 반대로 물타기는 내가 바닥에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한 건데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봐야 확인이 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물타기, 불타기 이런 용어들의 약간 어떤 어느 요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결국은 추가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연구를 했고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분명히 오를 수 있다는 내 나만의 근거 아니면 혹은 어떤 다른 연구기관들의 도움을 받은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매수를 한다면 불타기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군요. 그렇죠. 무조건 물 타는 게 옳다. 무조건 불 타는 게 옳다 이런 건 없고. 통상적으로 물타기는 무거운 상황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재미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평균 단가가 낮아지고 다음을 기대했을 때 좀 그럴 수 있지만 네. 그럴 때는 너무 일찍 타는 것보다는 흔히 이야기하는 고개를 들 때 고개를 쭉 쭉 내려갔다가 살짝 이제 얘가 입질이 온다. 그런 타이밍을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저 발바닥이나 발목에 사려고 하기보다는 저것도 조금 욕심을 네. 올려서 버리고 한 무릎 정도 무릎에서 좀 덜, 사서 날 것으로 좀 덜 먹더라도 네. 좀 확인하는 작업들이 안전장치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사람이 욕심 내다 보면은 저점도 못 잡고 무릎 지나고 또 갑자기 또 해서 또 저같이 삽니다. 저는 항상 이 상호명을 얘기해도 돼요? 카카오 같은 데서 맞습니다. 주식 그 평가가 라이언 모양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샀어요? 이게 있는데 저는 항상 라이언 귀 쪽에서 샀다고. 그래서 막 평가 이제 손해율이 막 70, 80 이러는데 70, 80%저 같은 욕심을 부디 다 안 내셨으면 좋겠고 적당히 벌고 그게 좋지 않을까. 투자의 기본은 또 반대로 뭐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욕심이 없다면 이 투자를 하는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쵸. 듭니다. 물론 그럴 때 내가 고점에서 샀더라도 이거를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네. 경험상 봤을 때는 한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네. 그런 경우에 포기를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방치. 네. 모르겠다. 네, 안 보여 저. 네. 안 관심을 보는 게 가지고 맞지 않을까요? 애정을. 애정을 가지고 네, 좀 네. 더 볼까요?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뭐 머리를 맞대서 이게 언제 우리가 내가 좀 더 움직여야 되는 구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조금 필요하겠죠. 네. 대신에 뭐 그렇다고 이걸 매일 쳐다보고 어떻게 그쵸. 여기 함몰돼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미아로 만들어 버리지는 않았으면 잊어버리진 좋겠습니다. 말아라. 네. 좋습니다. 오늘 좋은 질문을 또 해주셔서 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고민하고 또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서 또 해답을 주셨습니다. 네. 해법을 찾아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투자자들이 겪고 있는 이런 오류들을 피하기 위해서 네. 저희 팀원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파마 리서치 조금 일찍 팔아서 지금 이제 대부분 정리가 다 됐긴 했지만 어느 정도 고점이라 생각하면 한 주라도 팝시다. 한 주라도 매도를 하세요. 이게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가려고 하면 이게 욕심의 구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조금은 내놓고 가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 주로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일상생활 매도. 속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좋은 일에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다른 종목을 살 수도 있을 거고 다른 선택의 폭을 좀 넓혀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위기를 바꿔가지고요. 네. 제목이 현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던데요. 네. 혹시 오디세이 보셨나요? 저 지금 예매를 못해서 다 꽉 차 있어요. 네. 지금 막 아이맥스관에서 봐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이맥스는 지금 구할 수가 없던데요, 아예? 이 표를 보시면 알겠죠. 여기 IMAX 좌석표거든요. 네. 이 하얀 점들이 빈 좌석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남아가 있는데 요거도 제가 봤을 때인데 지금 현재로 보시면 흰 점이 없습니다. 네, 심지어 심야 새벽 1시 2시 넘어가는 자리도 없는데요. 맞아요. 이게 참 불과 얼마 전 가면 극장에 가면 정중앙에 맞아요. 앉아서 거의 대관한 네. 기분으로 영화를 넷이서 보던 보고 게 막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네, 막 온갖
주전부리를 먹으면서 이렇게 할 수가 네. 있었는데 지금은 만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간 요일 평일에도 지금 맞아요. 거의 만석이고요. 네. 저는 아이맥스관이 흔히들 말할 때 뭐 용암액에서 봐야 된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게 600석이 넘는데 매진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도대체 극장가에 언제 이런 일이 생겼나 네. 이런 생각이 진짜 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팀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제가 이게 7월 말부터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로 한번 이렇게 그 테스트한 국면인데요. 네. 호프 개봉을 하고 제가 또 테스트를 하러 갔죠. 어. 보러 갔습니다. 아, 그 테스트였군요. 네. 호프 보러 왔습니다. 네. 호프는 장난이구나. 스파이더맨 믿음의 스파이더맨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스파이더맨조차도 이 스파이더맨 어디에서 봐야 된다 이런 또 룰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관에서 봐야 된다. 근데 역시나 만석이라서 못 보고 음. 일반 관에서 봤는데 네. 역시 믿고 가는 스파이더맨. 그럼 오디세이는 어떡하냐? 이거는 아이맥스에서 봐야 된다. 아이맥스는 물론이고 일반석도 지금 이제 거의 없는 그쵸. 상황이더라고요. 이제 극장가에 보는 이런 훈풍들을 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야 될 것인가? 뭘까요? 어떻게 막 CGV 그렇죠.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걸까요? CGV는 뭐 선제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네. 앞전에 그러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그 뒤에 이제 CGV가 가지고 있는 이 IMAX와 그 움직이는 의자에 대한 맞아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한 일주일 사이에 한 10% 정도의 수익을 챙겨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넷입니다. 네.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오렌 버핏 할아버지의 어떤 투자 습관이라든지 네. 그 또 다른 요일에 나오는 우리 금명재 전문가는 네. 저 조지 소로스를 존경한다고 해서 저는 그 짐 로저스를 네. 추앙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분도 그분도- 나중에 한번 설명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그분도 현장을 다니면서 네. 전 세계를 오토바이 타고 개조한 자동차를 오. 타고 북한도 네. 갔다 오고 이런 투자를 하신 분인데 이분은 원자재를 좋아하시는 분이죠. 어. 그래서 구리. 이야기가 일로 가면 안 됩니다. 아 그래 알겠습니다. 너무 또 딴 데로 가면은 길을 잃으니까. 네, 그래서 네. 이런 투자 아이디어들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어제 뭐 먼저 와서 또 인사를 드리고 가면서 네. 돌아가는 길에 또 옆에 있는 기네스북에 오른 또 투자몰에 한번 가봤습니다. 월드 라지스트 아, 디파트먼트. 그렇죠. 네, 갔더니 평일 그 시간에 갔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많죠 사람. 예, 자 낮에 갈 일이 잘 없어서 못 가다가 어차피 네. 가는 길 한번 가보자 해서 갔었는데 이거 심상치 않다. 어, 유통이다. 유통. 네, 유통이다. 이런 거를 또 현장에서 찾는 그런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처럼. 맞습니다. 최근 그 지수 그리고 지수 차트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차트 그리고 이 유통과 쇼핑의 차트를 보면 거의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5월달 6월달 지수 좋고 투자 수익률 좋을 때 사람들 쇼핑하러 가겠죠. 명품관 이런데 맞아요. 진짜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7월달 똑같이 박살나버렸습니다. 네,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또 투자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일 기간.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날 것의 용어로 줍줍 춥춥. 네. 줍줍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방송하는 그 김하나 님의 시간에 네.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연 20%씩 10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와 네. 10년 뒤에 10배가 나는 투자 중에 네. 무엇을 선택하실 거냐고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시던 본 게 기억이 나서 거잡았는데 이게 최근 지금 우리 한국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고민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하나님이 질문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저요. 아나운서님은 저는 진짜 저 순화하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걸 어떻게 순화하죠? 심장이 작아서 간이 작아서 저는 20%씩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준비해 주신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훨씬 적네요. 원금에 비해서. 그렇죠. 복리로 생각한다면 네. 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요. 그럼 저는 이걸 봤을 때는 10년 뒤 10배가 좋은 것 같은데 맞나요?
답은 없습니다. 이게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삼성전자 산 사람이 지금 봤을 때는 반토막 났지만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 근데 지금 장세에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주들이 반등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주주 환원이 이유가 되었던 노사 갈등 성과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극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던 아니면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던 반등 구간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센 구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잘 이용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다면 10년 뒤에 이 종목들이 10배 갈 수 있을까? 우리 어른들 흔히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종목 사서 묻어둘 거야. 그리고 난 이 종목 손주한테 물려준다. 그거는 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 종목 얼마까지 들고 갈래?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너무 픽스해놓고 가장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계획은 좋은 계획이 아니다고. 그래서 목표도 항상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바꿔가면서. 예. 삼성전자를 35만 원에 사신 분이 네. 목표가가 60만 원이었는데 지금 23만 원 구간에서 60만 원 목표를 그대로 두고 있는 거는 약간 지금 무리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배 오른 종목을 2.5배가 더 오기를 바란다는 거는 약간 좀 욕심의 구간이 아닌가. 저는 짧게 나오는 강력한 반등의 구간은 충분히 향유를 하되,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상승 구간이 왔을 때는 한 주라도 팔자. 아, 네. 그런 좀 이제 진짜 욕심을 좀만 줄이고 만약에 일부 수익화 일부를 좀 판매를 해서 부분은 좀 이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즐기고 이걸로 좀 도파민도 얻고 아니면 다른 데 투자를 할 맞습니다. 기회를 얻고 하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근데 댓글창에서 이미르 씨 팬이 있나 봐요. 이미르 씨 팬이 지금 용비어 첨가를 쓰고 있습니다. 부끄럽네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세상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한 사람에게 전부 쓸어버린 듯한 존재가 미모를 넘어선 신화 속 한 장면 같은 분위기에 볼 때마다 숨이 더 막힙니다. 아, 여기까지 한 거 될까요? 네. 너무 밑에는 부끄러워가지고. 누구시죠 이분? 제 친구 중에 이제 네. 한 명 같은데 오늘 제가 방송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 이렇게 홍보를 조금 했는데 네.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거의 이제 추종자가 한 분 정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또 넘어가 보자면 네, 그래서 조금 더 비율을 한번 더 들어보면 네. 조금 젊은 분들을 위한 네. 비교를 든다면 우리가 인형 뽑기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네. 인형 뽑기를 하면 어떤 잘 되는 기계가 있다,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기계가 있다, 집중 공격을 합니다. 여러 맞아요. 옆에 기계들이 엄청 많기도 한데 맞아요. 다른 더 작은 인형들은 더 쉽게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쳐다보지 않는 네. 그런 인형 뽑기 가게의 형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조금 뒤집어 이야기한다면 굳이 한 종목 어떤 한 테마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지금은 좀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조금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게 비유를 좀 든다면 우리가 계곡에서 가재를 잡을 때, 네. 이 표현은 저희 센터에 좀, 있는 베테랑 네. PB분이 늘 즐겨 쓰시는 표현인데요. 가재를 잡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돌을 많이 뒤집어 보는 사람들이 가재를 많이 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재가 한번 나왔다고 해서 거기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돌을 많이 뒤집어 보는 그런 노력, 정성이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가지잡기 보면은 이제 여러 후보군을 넓히며 살피며 이제 종기에 선별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반도체 섹터가 워낙 강하지만은 반도체 섹터가 아니라 뭐 관련된 AI 인프라 전력 이런 걸 보는 거를 조금 더 선호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반도체를 메인으로 가져가되 뭔가 이런 인프라도 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반도체 주력군이 아닙니다. 근데 네. 어쨌든 시장에서의 넘버 원, 투인데 이 대한민국의 넘버 원, 투가 반토막이 났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어떤 그 등락,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피보나치 수요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평균 회귀 법칙에 봤을 때도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한때 코로나 때 우리 그 동학 개미들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좀 힘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저 반도체주들을 기본으로 좀 생각하는 편이고요. 지금 질문하신 요지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가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나는 산업군들에서 예를 들면 많죠. 그 전력 인프라 지금 각종 일렉트릭군들 그런 회사들 그리고 뷰티군들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웅크리고 있는 지금 가장 수혜 많이 받은 바이오주들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자기 역할을 하는 그때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찾으면서 어떤 쏠림 없이 그때 비로소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그 안정을 찾아가는 변동성 구간에서 어찌 보면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는 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 2026년은 네. 어떤 교과서에 실리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